그러니까 여러분, 가마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고물상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물상업을 하기를 원하시고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고물상의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규제가 많습니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준비가 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물상의 허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면 그 친한 부동산 업자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청의 그 담당자들에게 또 확인하셔도 됩니다. 물론 토지계획 이용을 확인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이러한 그 확인 없이 아무 데서나 고물상을 시작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십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고물상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거기서는 이 고물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허가 조건과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러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확인하고 뭐 준비되고 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 고물상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시설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여러모로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오너가 되어서 내 마당을 갖기 이전에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은 아마 쉽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능숙해지고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능숙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수업료를 많이 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도 안 좋은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자금난을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준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진 다음에 내가 내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신과 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규모 있게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세 나가는 것이 남의 집에 살 경우에 월세 나가는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땅에서 한다면 월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남의 집 땅을 빌려서 할 경우에는 무조건 작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달되고 경험을 쌓는 가운데서 이제 정말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늘키고 더 큰 그러한 부지에서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물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입을 올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만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죠. 단골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고물상도 거래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거래처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형태의 고물상이냐에 따라서 취급하는 거래처도 달라집니다. 비철금속 비철금속 고물상일 경우에는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공단 쪽에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그 거래처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납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을 취급하는 고물상일 경우에도 이래저래 돈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 담당자와 인맥도 잘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막고물상일 경우에도 거래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거래처들은 바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학교, 건물, 오피스텔, 가정, 또 그 외 기타 등등, 뭐 폐업하거나 망하는 집들. 여러분 이 학교라는 이 거래처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막고물상 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책이 있죠. 또 파지가 나오죠. 특히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시험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 시험지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뭐라고 할까요?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당에 단순히 그냥 고물만 들어와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물상의 공식적인 마진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마진이라고 볼 수 없죠. 때로는 뭐 10% 미만도 보고 잘 봐야 뭐 20-30%를 보는데 10% 이상 마진 보려고 그러면 손님들이 딴 데로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10% 마진을 보면서 장사를 하고 또 고정거래처를 물론 이제 고정거래처는 10% 이상의 마진을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고정거래처는 내가 이제 직접 차를 가져가서 물건을 싣고 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려서 한 50% 마진을 볼 수 있습니다. 최하. 근데 가끔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들이 고정거래처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내 마당에 오는 손님들이 그러한 물건들을 팔러 오기도 하고 그냥 놓고 가기도 합니다. 재활용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은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들이 종종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철거해서 가져온 것들인데요. 이것도 재활용으로서의 가치는 없었지만은 짭짤하게 팔아먹은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맡기고 간 겁니다. 이런 어항 같은 거, 이런 거, 이것도 참 제가 좀 팔아먹었습니다. 짭짤하게. 다 철거해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 될 만한, 팔아먹을 만한 물건을 따로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일 내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한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전선관하고 암바 또 캐링 뭐 그런 건데, 이것도 제가 참 그 고철값으로 사가지고 참 짭짤하게 팔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많이 들어왔거든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킬로에 얼마 사가지고 2배 마진을 보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넘겼으니까요. 이런 거는 그냥 일반 고철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판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뭐 한 20% 정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박스 같은 것도 저는 이게 다 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학교 거래처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박스 크기별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 박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인터넷으로 팔았습니다. 광고해서. 뭐 큰 돈은 아닌데 여기서도 뭐 한 달에 뭐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이런 공구 같은 것도 참 팔기도 하고 팔고, 이런 것도 철거해 와서 팔기도 했고. 오토바이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냥 타던 거고, 이런 것도 팔기도 했고, 이건 롤테이너라는 건데, 이거는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녹이 났던 뭐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간에, 뭐 테레비 이것도 그 업자한테서 받은 새거 상태 그대로 뜯지 않은 게 그대로 들어와서 또 그대로 바톤 터치하는 식으로 넘겼고, 요거는 이제 페인트 통인데, 저는 마당이 넓다 보니까 다른 고물상이 받지 못하는 이 페인트 통을 받아서 쌓아뒀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찌개차로 이제 실어가게 하고 아니면 내가 갖다 주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데서는 마진을 좀 괜찮게 받죠.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을 이 뭐 킬로에 뭐 300원, 뭐 어떤 거는 700원, 1000 얼마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종류별로. 근데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분류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 안 할 수도 없고 참 계륵과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플라스틱이. 이런 어항도 팔았습니다. 어항. 이거 손님이 그냥 치워달라 해서 갖다 놓고 이것도 참 팔았네요. 이거는 이거는 또 제가 유압 탈픽인데, 이것도 이건 물론 쓰던 걸 팔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보관했다가 파는 것, 그런 데서 좀 마진이 좀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자신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큰 규모를 시작해서 권리금도 세게 주고 이런 데서 이제 하느라고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수업료도 많이 냈습니다만, 가급적 시행착오를 줄이시고 수업료를 내지 않는 그러한 여건에서 하실 수 있다면, 또 본인이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하신다면 이 고물상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고물상은 일이 참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목표한 만큼 일을 하고 다 치웠어도 그 다음날 또 그만큼 물건이 들어와서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맨날 며칠 또 몇 년 매일 이렇게 반복이 돼 보십시오.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셔도 된다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쉬운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비초소도 팔고 요 뒤에 이건 메시펜스라는 건데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철거해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도 뭐 인터넷으로 올리니까 바로 매매가 되고 공구함, 업자들이 좋아하는 공구함입니다.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와 같은 경험과 조언이 이 고물상업을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항상 형통하시고 발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